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창피스러워가지고. 아. 후성 네. 16,000원에 10%입니다. 아, 16,000원에 10%요? 예, 예. 아, 엄청 오래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아, 네. 후성 그때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잘 나가가지고 네.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막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전망이 좀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후성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자,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손절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후성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거진 마이너스 70%이다 보니까 네. 좀 손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한데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액 첨가제 LIPF6 쪽에서 국내 유일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업을 선택을 할 때는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트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으로 엮이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엔솔 같은 경우에 테슬라 쪽에 대한 납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 그때 움직였던 쪽은 셀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도 회복세가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좀 종목에 대해서 압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IRA 쪽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이고 테슬라만 있습니다. 테슬라만 수혜를 보고 그 외 나머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하방을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엔솔이라든지 테슬라 쪽에 대한 공급 기업 갖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버틸 필요는 있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은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70%라도 조금씩 건져서 네. 다른 종목군들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내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에 대한 의견 가지고 있으면 전 테슬라 선택하라고 하고 싶고 네. 아니면 지금 시장이 사실 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외에 말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수급의 픽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옮겨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일단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항공우주를 며칠 전에 샀는데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서 너무 높이 사가지고. 네, 며칠 전에 사셨고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매도를 할까, 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그래 전문가님한테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정확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000원이에요. 삼- 아니 저기 68,000원. 아, 68,000원에 2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정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좋다 하니까 그제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을지 본부장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3분기 실적이 일단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뭐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구간들도 있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 대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잠재적인 수출 국가로만 놓고 봐도 말레이시아부터 뭐 폴란드 다양한 국가들이 일단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지금 FA50에 대한 부분들의 전투기가 지금 예상 수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계속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의 지금 전투기의 판가만 놓고 봐도 한 1,000억 원 수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K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위에 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미국식 전투기 대비해서는 뭐 성능이 딸리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근데 결국에는 판가 부분들이 좀 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국가들 쪽에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지금 뭐 러우 전쟁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 장기화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각국에서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액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기수조합 물량들 제외하고도 잠재적인 수출 국가가 계속해서 다양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매수가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게 잡은 거는 사실이라고 해요. 일단 이제 앞전에 좀 저가 라인부터 이미 급등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이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눌림목을 노리시고 들어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하락 기조에서 제가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거래대금들이 그래도 강하게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평 라인들은 지금 이탈을 해주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반등 기조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제 예상에는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요. 다만 지금 물량이 한 20% 정도 한 68,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1선까지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라인대가 한 62,000원에서 6만 원대의 레인지 박스권이거든요. 62,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한국항공 우주가 접근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준다. 그리고 이 부근대에서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 번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고가에 있는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단 부근에서 욕심 없이 일단은 20%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량 40%를 고가권에서 가지고 가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 추가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덜어내시고 나머지 20%는 평단이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권까지 좀 끌고 가셔가지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8227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원전선 갖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54,260원이고요. 비중은 3%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가를 얼마까지 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오히려 비중이 좀 3%시니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내려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선 붙어 있고 변압기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냥 움직일 때는 지난 상반기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 생산법인 지분 1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그동안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유가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인데 이번에 미국 쪽에 다시 한번 진출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쇼어링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일 시초가에서 갭을 띄워서 상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중을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그어봤습니다. 45,000원 라인대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중 같은 경우에 10%까지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좀 일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5만 원 라인대에 사실 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좀 뚫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방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이 기업이 저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북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붙었다 보니까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비중 확대해 보실 걸 좀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45,000원 부근에서 비중 확대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꼭 수익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4121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테크윙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9,800원에 39% 가지고 계세요. 수익 중이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다. 2주 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그 엔비디아 발열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밀렸지만 오히려 테크윙이 11%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떨어질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장기 성장은 분명히 나올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제 검사 장비 기업들 내에서도 이 큐브 프로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독자적인 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시대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AI 성장성이 지금 궤도에 계속해서 진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은 분명히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지금 불확실성 부분들이 다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HBM 쪽에 또 영향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다만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에서 가이던스나 뭐 이런 부분들 향후에 젠슨하게 좀 어떠한 좀 발언 부분들이 일단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방향성은 위로는 계속 좀 열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연내 테스트 고객사들의 이 제품군들이 좀 완료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좀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 기조는 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뭐 테크잉의 뭐 독자적인 뭐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주가가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물량이 39% 정도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9,800원에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죠. 테크윙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게 되면 앞전 저가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저가 라인이 한 3만 원대가 되고 있는데 이 3만 원대를 만약에 깨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서 다시 박스 상단을 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까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아마 이 박스권은 충분하게 위로 돌파가 나와줄 가능성도 배제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추가 매수는 저는 좀 지양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일봉상에서도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주봉도 추세가 좀 안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월봉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29,200원에서 3만 원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레인지 구간이어서 그 라인만 이탈 안 해주면은 일단 반등 기조에는 좀 들어설 수 있는 구간에는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들어와서 매수가 부분에 오면요. 일단 지금 수익 중이다가 지금 일부 어떻게 보면은 손실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일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량을 한 반절 정도는 좀 줄이시고 차후에 테크잉이 또 한 번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물량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평단가 부근에서 욕심
버리시고 좀 매도를 진행하신 다음에 나머지 50% 물량을 그대로 좀 홀드를 하셔가지고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돌파가 나온다 하게 되면 46,000원, 8,000원 사이로 보이거든요. 여기 돌파가 좀 핵심입니다. 여기 돌파 또다시 못 해주게 되면은 박스권에서 계속 좀 주가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6,000원대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테크윈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저는-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이브고요. 네. 5% 갖고 있고 금액은 28만 3,500원인데 네. 5% 더 사도 될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28만 3,500원인데 5% 추가 매수 그 부분 한번 네. 여쭤볼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의긍정입니다. 김신 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그런데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하이브의 상승폭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다른 엔터 종목을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하이브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하이브도 긍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엔터 쪽에서 돌고 있는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하이브 쪽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약간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BTS 완전체에 대한 내용들. 사실 이 IP 자체가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5% 정도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10% 정도까지는 더 맞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이유가 지금 28만 5천 원 라인대를 좀 평단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5% 정도 맞추면 25만 원까지 떨어지고요. 거기서 10% 추가로 더 매수하게 되었을 때 2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목표로 잡고 있는 목표가가 23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항상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매수했던 계좌가 아니라 또 다른 계좌를 만드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첫 번째 계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하라는 전략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23만 원 라인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의 평단가가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면은 그때 정리 못 합니다. 근데 그때 정리 못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나는 그냥 비중만 확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그때 수익을 나신 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좌 정리해 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내일 시초가부터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만 5천 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들. 그 이유가 20만 5천 원 라인대가 이전 라인대에서 좀 저항 라인대여가지고 이 라인대까지는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분할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5%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유한양행이고요. 네. 16만 1,000원에 80%. 16만 1,000원에 80%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물 사도 되는지.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우리 시청자님 네. 렉나자 그 승인 이후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님 뒤늦게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승인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계속 지금 쭉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이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요. 네. 결국엔 유한양행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적인 구간도 굉장히 맞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한 가격이 16만 1,000원대에서 물량이 80%신데 여기서 결국엔 추가 매수를 지금 물어보신다라는 것은 물량을 지금 거의 100% 유한양행이 담는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게 비중 자체가 80%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20% 물량을 추가를 한다고 해서 평단이 뭐 드라마틱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좀 에이프릴 바이오 쪽에 지분을 매각을 했었죠. 매각을 하면서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좀 자산금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뭐 R&D 투자라든지 더욱더 강화시킬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확보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지금 렉나자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유한양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즉 신약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적극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더 더해져야만이 유한양이 일단 반등 기조가 더욱더 살아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일단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게 단기간에 기간 조정이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월봉이나 주봉을 놓고 보면은 모든 이평들 전부 다 꺾여 있는 상황이죠. 모든 이평들까지도 전부 다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와주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개별적인 재료가 좀 강하게 실려줘야 됩니다. 개별적인 재료가 강하게 실려주지 않으면은 반등은 일단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일단 거래대금들이 많이 줄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단주 거래로 좀 유한양이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건데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아마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좀 메이저 측에서 수급이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 시점 포인트가 반등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고가권에 일단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하라고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매도하라고도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는 구간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홀딩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조금은 물량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80%까지 지금 고가권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정말로 예상치도 못하게 또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2만 9천 원대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돌파가 만약에 못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분할 손절 한번 좀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할 손절 진행하셔서요. 손절한 물량 가지고 한 번 더 유한양행이 빠졌을 경우에 또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다시 물타기를 진행하는 거죠.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은 순환매로 계속 평단 낮춰야 돼요.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야지 나는 만약에 뭐 유한양행을 중장기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뭐 순환매를 안 통해도 그대로 물량 가지고 가도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단기간에 지금 내가 계좌에서 이 유한양행 자체가 너무 좀 힘들고 타격이 좀 크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은 순환매 방법 말고는 딱히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장기적으로 볼 건지 단기적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9607번님께서 현대차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1만 2천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외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시간에 오랜만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뭐 방금 전에 사고 소식도 전해지긴 네네. 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일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세 분이 사망을 했다는 네. 이슈가 일단 지금 시간에서 나오면서 일단 이게 지금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일단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좀 나와줄지는 일단 내일 본장이 좀 열리고 나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나마 좀 중요한 부분들은 기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인 순매수세, 연기금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먼저 국제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하는 부분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 완화죠. 그럼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기차의 수요가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5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웨이모 기업 쪽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을 조금 공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일단은 저는 모멘텀에 일단 붙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앞전에 급등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부분들 이거에 따른 지금 거품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가 현대차를 21만 2천 원에 비중 2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매수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지금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데 아마 이제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 단기로 보고 좀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고 판단이 들고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간의 연속 순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좀 증시 영향으로 과대납폭을 좀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도 현대차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뭐 중장기적인 추세가 전부 다 꺾여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월봉 추세는 아직 안 꺾여 있는 상황이죠. 월봉 추세가 아직 안 꺾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41선 구간대 한 20만 5천 원이나 20만 원대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반등이 지금 들어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량 그대로 저는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요. 그대로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일단 가장 첫 번째 고비가 23만 원대로 보이거든요. 23만 원대가 좀 저항이 좀 강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 구간대를 일단 돌파가 나와주면서 위쪽 고가권의 박스 치면 25만 원대까지 23만 원에서 25만 원대까지는 박스를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까지도 현대차가 충분히 돌파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대로 좀 꾸준히 홀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 선 지켜주고 있는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택 5,000원에 20%입니다.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지금 시간의 거래 보시고 연락 주신 걸까요, 시청자님? 그게 처음에 5,600원이었는데 네. 10% 물타기를 해갖고 20% 돼갖고 5,000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예. 매수하셨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원택이 시간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FDA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수술용 레이저 장비, 의료 장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좀 시간외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 9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갑자기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내일 시초가 같은 경우에 좀 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내가 너무 큰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3분기 주가가 약간은 부진한 상황들 그 뜻은 지금 주력 섹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력 섹터가 아닌데 원택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뭐 3분기 실적 좀 잘 안 나온 상황들 특히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내라든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큰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내일 시초가에서 만약에 시초가에서 내 매수가 이상이었을 때 50%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게 되었을 때 4,400원 라인대 같은 경우는 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전략 매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택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만큼 내일 오전에 또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 대응 꼭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0591번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오상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000원, 비중은 50% 가지고 계십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성 첨단 소재, 기존에는 아마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또 갑자기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에 대한 부분들 마리아나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다만 반대로 지금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당선이 확실시가 되면서 대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이 많이 꺾였던 부분들도 사실이거든요. 결국 재료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꺾였던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부분들의 공화당 쪽의 인물들의 대부분이 법무부라든지 그리고 복지부 쪽에 친마리아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후보자로 많이 지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마리아나에 대한 부분들의 합법화도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발의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해리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재료가 소멸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반대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대부분의 지금 주요 직권들 자체가 마리아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친화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자율주행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가상화폐도 있고. 근데 반대로 마리아나 쪽, 즉 제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이 긍정적인 모션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성첨단 소재라든지 우리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뭐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는 반등 기조에 있어서 거래 대금들이 오늘 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오성첨단 소재가.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추세 반전에 하나의 역할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줬던 1336원대 있죠. 이 라인을 저는 일단 이탈 안 할 가능성을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탈 안 할 가능성이.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자리가 다시금 반등 기조에 확실하게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는 전략도 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2,000원대 50% 물량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아니어서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도 언제든지 반등이 또 강하게 들어와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위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1,800원이나 1,700원대가 좀 저항이 강할 겁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오성첨단 소재가 돌파가 못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부 물량은 좀 손절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물량 50%나 대마 쪽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저항을 안 맞고 그냥 그대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단가까지는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평단가까지는 도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평단가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좀 급등 퍼포먼스가 계속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300원에서 400원대까지는 나와줄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시고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한 번 더 거래량 기대해보자. 하지만 1,700원에서 1,800원대 매물대가 많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769번님의 한미약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31만 6,100원의 10%입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인지 주가가 계속 내리는데 방향 좀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수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임시주총이 9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점 더 지금 첩첩상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약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조금 더 버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 좀 이 종목이 이슈 부각을 받았을 때가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모멘텀 받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황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경영권 분쟁에 관심이 있질 않죠. 고려하연 이미 주가가 꺾인 부분들이 있고 시장의 관심이 그 경영권 분쟁에서 트럼프 관련 종목군들로 넘어간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은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권 노이즈가 어느 정도 빠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태울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도 사실 한미약품이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빠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뭐 일라일릴리도 그렇고 미국 증시 쪽에서 바이오 기업들 아직까지도 투심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좀 케네디 쪽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런 노이즈들 역시도 함께 좀 센티가 가라앉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손절을 하라 이런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들 다만 하방 같은 경우가 27만 원 라인대까지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 그 하방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라인대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가져가셔서 수익 이번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